안녕하십니까. 2021년 11월 30일 최경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 사태에 들어갔죠. 오늘 오전부터 앞으로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. 당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자, 대표직을 결국 사퇴하는 것 아니냐, 이런 이제 짐작이 있습니다. 이건 짐작일 뿐이죠. 왜 그러냐면 어제 그럼 지금 이제는 여기까지라는 SNS, 페이스북 글을 남기고 그 이후로는 어떤 것도 이제 남기지 않은 상태고 그냥 모든 일정 취소 이것만 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추측이 있는 상태에서 자, 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추측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추측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환호하고 드디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.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일부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 보니까 글쎄요, 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. 뭐 일종의 해프닝성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죠. 어제 마포구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초선 의원들 5명하고 술을 마셨는데 뭐 폭탄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상당히 세게 마셨던 모양입니다. 마신 시간이 오후 6시 30분부터 한 8시 한 50분 정도까지 해서 약 2시간 20분 정도 마셨다고 하고요.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뭐 강대식, 김용판, 김승수, 엄태영, 유상범 의원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좀 세게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로 돼 있고요. 그리고 엄태영 의원하고 강대식 의원은 오후 한 8시 반쯤에 이제 일찍 자리를 떴고 나머지는 이제 한 20분 정도 더 마셨다는 거예요. 8시 한 50분 정도까지 폭탄주를 주고받으면서 뭐 폭탄주 충분히 먹을 수 있죠. 그런데 문제는 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게 몇 시냐면 8시쯤입니다. 그럼 술자리가 끝나기 전입니다.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왜 요런 표시 하고서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걸 오후 8시쯤에 올렸고요. 그러니까 술자리 도중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아마 기분 좋게 술을 마셨을 텐데 그런데 거기다 그런 글을 올렸다. 그리고 나서 한 5분 뒤인 오후 한 8시 45분쯤에 5분이 아니죠. 45분쯤 뒤인 8시 45분쯤에 다시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P라는 이거는 그냥 이모티콘만 올렸다는 거죠.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. 뭐 본인도 모를 가능성이 있죠. 본인도 술에 많이 취해서 올린 것으로 보이니까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취중 SNS죠. 우리가 뭐 음주운전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 음주 상태에서 페이스북에다 무슨 글을 남기는 것 이것도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 흔히 그런 거 하죠. 뭐 취중 진심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그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술이 취하면 그대로 드러낸다.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진심에 가깝다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잘 아시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는데 뭐 속값 운운해가면서 자, 제대로 값을 쳐줘도 살 수 없는 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김병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럼 김종인 전 위원장 아니 그럼 미래통합당 총선 때 크게 실패한 거 뭐 그것도 실적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나요? 그리고 이긴 것만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? 뭐 이런 부분.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에 새벽 한 3시 뭐 막 이때쯤에 인터넷에 댓글 달고 뭐 이래서 한참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새벽에 댓글을 못하게 청와대 직원들이 뭐 차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막 이런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새벽에 올리는 댓글이 꼭 논란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보면 이런 취중에 페이스북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
그 논란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.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 평상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? 아마 그 상태에서 뭐 그게 진심일 수는 있다,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상태에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것이다.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?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죠. 모르고,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기자들이, 야, 그러면 이 윤석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,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 아니냐? 그럼 대표까지 던지는 것 아니냐?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그냥 중대결심설 이런 거는 사실과 다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오늘 아침 방송을 할 때 보니까 그 일부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저께 술을 좀 많이 먹고 했는데 뭐 좀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고 많이 먹어서 별로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.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. 근데 이제 휴대전화 전원도 지금 끄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태일 때 그냥 뭐 어찌 보면 조금 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, 아니면 정말 뭐 무슨 이렇게 된 김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, 제가 보건대는 아니 지금 그 본인 이준석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, 잘 아시지만 대선 국면에서 그 대표가, 당 대표가 이렇게 오히려 뭐 후보를 흔드는 이런 사례 보셨습니까? 지금 많은 그 대선 후보 뭐 당선이 됐건 안 됐건 간에 그 당시 당 대표는요, 존재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. 물론 이준석 대표는 젊은 층 일부를 대변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,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,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건데, 이건 본인 일도 아니고 김종인 전 위원장?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어떻게 전권을 줍니까? 그거는 여의도 정치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자, 대선 본선 선거운동 국면에서 후보가 빛이 나야 되는 거 뭐 당연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당시 선대위원장이 누구였더라?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저희도 매번, 제가 내년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선거를 내년에 치르면 대선을 정치부 기자로서 8번을 치르는 게 됩니다. 그동안에 선대위원장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. 심지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, 그때도 선대위원장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? 선대위원장 때문에 대통령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.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이낙연 전 경선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. 어차피 대선은 후보가 90% 정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. 그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도 정치부 기자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. 어차피 선거운동은 후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선대위나 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아서 후보가 하는 몫이 저는 95%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렇듯이 그 몫이 굉장히 크다. 그렇다면 선대위원장도 조연이고 당대표도 조연이다.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, 조연이어야 할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고 모셔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을 오히려 디스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본인이 후보 뒤켜내서 오히려 후보를 뭐 좀 헐뜯는 듯한 그런 그 언행을 하고 있고, 이게 과연 바른 처신이냐? 글쎄 이거는요,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와 연관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이는데, 제가 뭐 정체성 뭐 이런 얘기도 과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, 더군다나 전날 세게 폭탄주 먹고 뭐 이렇게 해서
그 다음날 지금 제대로 못 나오는, 뭐 이게 직접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, 이럴수록 본인은 좀 더 뭔가를 추스리고,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술 먹고 페이스북에다가 뭐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공식 발표를 하는 거하고 거의 지금 같은 거 아닙니까? 요새 현장 기자들은요, 페이스북에다가 누가 올린 글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정치 현장에서 이 플레이어가 아닌 그냥 무슨 평론하는 사람들, 뭐 진중권, 뭐 권경애, 누구 또 누구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의 평론을 중계 방송하듯이 지금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현장 기자들이 많더군요. 원래요, 직접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의 평론은요, 진짜 아무리 빅마우스라도 그거는 어찌 보면 별로 기사가 안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황운하 의원이 뭐라고 했다. 이런 건 직접 플레이어 아닙니까? 정치인이니까. 그러나 진중권 전 교수가 누구누구가 이렇게 뭐라고 한 데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다 하는 건 그냥 n분의 1의 평론에 불과합니다. 그건 어찌 보면 기사가 안 되는 것이죠. 아니 그건 기자가 얘기하는 거나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하는 거나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본다면, 자,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직접적인 정치의 플레이어입니다. 이 플레이어가 술 먹고 페이스북을 통하는데 페이스북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파란을 일으킨다?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서서 해명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.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본인의 여러 가지의 절제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냥 휴대전화 꺼놓고 잠적한다? 이거는 어찌 보면 정말 글쎄요,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본인의 언행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자, 대표를 사퇴하건 하지 않건 간에 제가 얘기할 건 아닙니다. 저희는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.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휴대전화 끄고 잠적할 일이 아니고 본인이 설명을 하고 정말 대표직을 사퇴해야 될 일이 있다면, 그렇다면 얘기하고,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있는 데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어제 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